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여성 구독자님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바로 남편이 이런 행동하면 상간녀와 끝난 거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실제 남편의 외도를 겪어보고 상간녀 소송까지 승리하셨고 가정 회복까지 지켜내신 실제 구독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면 바람난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하면 상간녀와 끝난 것인지 바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좀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구독자님께서는 상간녀 소송도 하시고 현재는 회복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도하고 회복을 같이 겪어본 케이스가 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갖고 인터뷰를 신청하게 됐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바로 본론으로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드려 볼게요. 네네. 어 첫 번째 질문은요. 어쨌든 이제 남편이 바람을 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람이 났을 때 특정한 행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제 바람 난 거다."라고 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람난 사람들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휴대폰 오픈 안 하고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갑자기 외모 신경 쓰고 뭐 집에서 같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럼 이제 시간을 안 보냈다고 하는데 이 바람 났을 당시 뭐 사이가 좋지 않거나 그랬었나요?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나요? 음 그 이전에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긴 했지만 특별히 둘이 사이가 나빴다거나 분쟁이 있을 만한 일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는 바람에 저희는 되게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이제 이사만 가면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라 전혀 바람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다른 구독자님들도 보면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연자분도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었던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전혀 없었어요. 아 그러면 인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처음엔 눈치를 채지 못했을 때는 그냥 혼자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즐겁고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주말마다 나가는 거 보고.' 저는 제 나름대로 바쁘니까 그냥 '알아서 잘 지내는구나. 각자의 시간을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딱 결혼 10년 차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막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그래서 서로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바람을 눈치채게 된 게 정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저녁 시간마다. 특정한 시간마다 연락이 안 된다는 건가요? 보통 퇴근 시간쯤 되면 사람이 집에 올 때 안 오면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퇴근하기 전에는 연락이 와요. 그런데 퇴근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와요. "무슨 일 있어?" 카톡으로.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러니까 특정 시간마다 인제 뭐 행방불명 그러니까 연락 두절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쪼끔 있다가 카톡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뭐 나쁜 짓을 하니까 그렇게 또 궁금하기는 하고 왜 연락했는지 그렇게 했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좀 요약해 보자면 특정 시간 이후에는 연락 자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좀 많이 나돌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그런 증상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네. 예. 그러면 어떻게 바람을 쳐냈나요? 저는 상간 소송을 하고 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됐어요, 둘이. 예. 상간 소송하기 전까지는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 같고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소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났나 봐요. 예. 그렇게 헤어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희한하게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간녀 소송을 굉장히 주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상간녀 소송 좀 격하게 해 보셨잖아요. 네네. 화해 권고 신청 왔다가 조정했다가 뭐 그것도 안 돼 가지고 끝내 판결 받으셨던가요? 네. 판결 받고 저희는 항소까지 갔어요. 항소까지 가셨구나. 네네. 그러면 그거 완벽하게 끝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1년 반이요. 상간소를 1년 반이나 하셨어요? 조정이 너무 많았고, 예. 항소도 하고 하는 바람에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끌어갔어요. 아, 어쨌든 승리하신 거죠? 네, 그럼요. 예.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다른 구독자님들께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상간녀 소송을 안 했다면 저는 아마 화병으로 지금까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상간 소송을 하고 나서 조금 발 뻗고 편히 잤다고 해야 되나? 그 전까지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둘은 되게 행복해 보이고 그랬었는데 소송하는 중간부터 점점 저는 괜찮아졌고 오히려 남편이 좀 힘들어했거든요. 아, 왜 힘들어하나요? 남편이? 상간녀가 아마 남편을 계속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중간의 일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상간 소송이 끝난 이후에 점점 이제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둘 다. 음. 어쨌든 그 상간녀 소송하면서 둘이 저도 항상 이제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둘 사이에 분란을 만들어야 헤어질 그런 기미도 보이는 거다."라고 말을 자주 하는데 상간녀 소송 때문에 결국은 남편하고 상간녀하고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네, 심하게 좀 싸웠던 날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날은 집에 와서 저한테 이제 제가 소송을 해서, 다 망쳤다. 너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를 좀 못 살게 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하는 걸 제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잠잠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계지랄이라고 하거든요. 남편의 계지랄. 그 남편의 계지랄 얼마나 가던가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몇 달은 갔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저도 그 시간이 좀 힘들었거든요. 한 계절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상간녀 소송도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상간녀 소송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남편이 이제 상간녀가 끝나고 집으로 인제 돌아와서 원래 남편 자리로 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온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하면 상간녀가 끝난 거다."라고 다른 구독자님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 처음에는 좀 저한테 화도 내고, 눈도 안 마주치고,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꼭 실현당한 사람처럼 그냥 우울한 것 같아 보이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방 밖으로 나와서 거실에서 아이들하고 TV도 보고, 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이런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방 밖으로 나와 TV도 보고 치킨도 같이 시켜 먹고 그러다가 애들하고 장난도 치고 점점 애들하고 가까워지면서 저랑도 이제 대화를 좀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점점 일상을 찾아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딱 뭐라고 꼬집기는 어려운데 전에 한참 외도할 때는 정말 얼굴 보기 힘들게 바쁘고 잠만 자고 나가서 남편의 그런 감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었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서는 본인도 좀 우울해하는 것 같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조금 밝아진다기보다 그냥 편안해졌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 예전에 배불뚝이 남편으로 돌아온 거네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방 밖으로 나와서 TV 틀어놓고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주말에 과자 먹고 그럼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 꼴 보기 싫던 남편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갔다 그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인제 구독자님들도 이게 희망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회복을 하는 케이스가. 상간녀 소송도 해 보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난 상황에서 다시 남편을 가정으로 돌리는 그런 일을 다 겪어 본 인제 희귀한 케이스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구독자님들에게 경험자로서 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음, 이혼이든 회복이든 상간녀가 옆에 있을 때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말고 상간녀 소송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갇혀서 상간녀 소송을 생각을 못 하다가 나중에 제가 정말 이혼을 해야지라고 했을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이혼을 결정할 게 아니고 그럼 상간녀 소송하고 그다음에 이혼해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고였거든요. 그렇게 상간 소송을 하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었고 나중에 정말 괜찮아졌고 또 남편이 물론 소송하는 중간에 저를 못 살게 구기도 했지만 이후에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은 저한테 좀 미안하다? 혹은 가정으로 돌아왔다? 이런 게 느껴지면서 내가 이혼하지 않길 잘했구나. 아, 소송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당장 어떤 결정보다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상간녀 소송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미래가 이혼이든 뭐든 이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눈앞에 있는 상간녀부터 소송해서 쳐내라." 이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힘드니까 막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런 외도 이런 카페도 가보고 블로그 글도 보고 하면서 혼자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결국은 경험자들이 하는 말이 정답이었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인터뷰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다른 구독자님들한테 희망도 되고 도움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